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이제 5주차 강의인데 어, 지금 뭐 제가 나름대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딱딱한 그런 영상이 아닌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익숙한 그런 패턴을 가진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자 인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인트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뭐 제가 그냥 저급한 실력으로 그냥 혼자서 만들다 보니까 그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좀 영상다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음악의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자료 사진의 전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처음 만들어 봤다고 하기 영상 자체를 처음 편집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걸 만드는데도 한 1시간 가량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앞전까지만 해도 이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이 캠 자체에 달려 있는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방송국 수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흉내 낼 수 있을 정도의 마이크를 제가 다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요거. 네. 아, 네.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 차단해주면서 제 목소리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름 괜찮은 마이크입니다. 뭐 이게 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이 캠이 지금 얼마짜리냐면요. 17만 얼마짜리입니다. 예, 가격이 꽤 많이 나가는 그런 캠이고 제가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싼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싼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왜냐하면 싼 건 항상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은 싼 건 좀 싼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 샀을 때 썼을 때 좀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나름 좋은 걸 구매하려고 하고 지금도 뭐 그냥 강의 영상 찍는 것 치고는 너무 거창한 마이크를 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예, 좋게 좀 봐주시고 이게 좀 영상을 뭐 보다 보면 목소리가 좀 너무 울리거나 먹먹하게 들렸을 때 조금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좀 잘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 좀 이렇게 비용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근섬유에 대한 그 공부를 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요 표 자체가 나옵니다. 표 자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죄송합니다.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카톡이 올려서 또 음속으로 시키지 못해서 진동도 아니고 예, 소리를 없애야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잡소리가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표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거기서 뭐 이게 들어갈지 뭐 이게 들어갈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 자체가 들어가니까 타입 1 머슬과 타입 2A, 타입 2B 머슬 이 근육의 타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재차 한번 리뷰를 하자면 타입 1 머슬 지근이라고 하면 피로도가 천천히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색깔이 적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근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입 2 머슬 그냥 타입 2 머슬은 타입 2A와 A와 B 그리고 사람에게는 X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랬죠. 어쨌든 타입 2 머슬은 속근이라고 하는데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대신에
힘은 크게 낼 수가 있죠. 지근에 비해서 지근은 큰 힘은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로를 느리게 피로를 빨리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운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육상으로 치면 장거리나 아니면 마라톤 이런 쪽의 운동에 적합한 근육이고, 그다음에 속근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레슬링, 보디빌딩, 그리고 스프린트 용도. 스프린트는 뭐 다 아시죠? 그냥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0초에서 뭐 13초 내외로 순간적인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뭐 스프린트나 역도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내지만 순발력 운동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어떤 그 가속도는 없죠. 가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토크라는 어떤 힘을 발생시키는 운동인데, 그런 어떤 운동의 어떤 약간의 운동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타입 2A가 발달할 수 있느냐, 타입 2B가 발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이쪽은 좀 진하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연하고, 이거는 아주 백색의 뭐 백색까지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백색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중간쯤에 색깔을 띠고 있고, 이건 아주 진한 색깔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색깔이 적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근육의 예, 우리가 근육의 해부도를 봤는데, 이러한 다양한 근다발 속에 또 근다발을 하나 뜯다 보면 또 근섬유가 나오죠. 근섬유 속에 또 근원섬유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섬유의 섬유를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근다발들의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 그리고 업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색깔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의 양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색깔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백근은 큰 힘을 내고 적근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지구력에 좋은 근육이다. 근데 그 하나의 근다발 속에 근육 속에 이렇게 다양한 근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많이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50대 50으로 그 지근과 속근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타고나게 그 비율의 차이가 지근 쪽의 성향이 크냐, 속근 쪽의 성향이 크냐도 타고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근 성향을 띠느냐, 속근 성향을 띠느냐, 우리 훈련을 따라서 그렇게 성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보디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육상을 하거나, 뭐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냐,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육 생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제 근육 자체를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서 이렇게 미세顕미경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근섬유의 타입들의 비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디빌더나 아니면 스프린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근 성향이 되게 강하겠죠. 여기 타입 2 요거 자, 이, 이 짙은 색의 섬유를 타입 1 머슬이라고, 타입 1 머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타입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타입 2A 머슬. 그리고, 이게, 타입 2A 머슬. 자, 이 부분이 타입 2B 머슬이나 X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섬유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근섬유의 비중이 이러이러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밑에 표를 보면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 단거리 선수죠. 육상 선수, 100m 달리기 선수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 비복근이라고 하면 이제 그 종아리를 얘기합니다. 보통 종아리 쪽에 근육 생금을 많이 합니다. 비복근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복근 쪽에서 근육 생금을 했을 때 ST 머슬과 FT 머슬, ST 머슬 슬로우 트위치라고 그러죠. FT 머슬은 패스트 트위치라고 해서 속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프린터의 근육 비중을 이제 근섬유의 비중을 보면 슬로우 트위치는 24%,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이 채가 안 되죠. 근데 FT 머슬, 속근의 성향은 되게 많이 강합니다. 강하다는 걸 띌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 횡단 면적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크지가 않죠. 이 사람들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근육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ST 머슬과 FT 머슬 타입 1과 타입 2의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장거리 운동선수, 장거리 선수를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제 슬로우 트위치, 이제 지근의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정확하게 3분의 1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슬로우 트위치는 3분의 2 정도의, 거의 한, 70% 정도의 이상의 비중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비운동 선수,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났을 때 거의 5대5의 비중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그 보시면 여기 거의 50대 50입니다. 정확하게 50대 50인 사람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타입에 따라서 근섬유의 타입이 이만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근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근골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부하를, 속근섬유를 발달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저항의 종류로서 구분합니다. 이러한 저항을 관절의 각도가 변하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발생하는 등장성 운동, 네, 등장성 운동이 나왔죠. 등장성 운동 시험에 나옵니다. 등장성 운동이라는 것은 근육의 수축 이완,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방식을 근육의 수축 방식을 등장성이라고 합니다. 등장성 운동. 등장성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전달하게 될 때 근육의 크기가 가장 빨리 발달하게 되는데 운동 생리학적으로 이런 종류의 부하와 운동은 지근에 비해 크고 강해질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속근의 근섬유를 효과적으로 자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저 스프린터라 하더라도 달리기만 계속 했을 때 그런 근육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서브 트레이닝으로 반드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만 해서 자기 기초 체력이나 경기력을 향상시키지는 않겠죠. 그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체득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긴 하지만 자기의 메인 무브먼트를 좀 더 발달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브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서브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의 크기, 그러니까 근섬유의 타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근의 성향을 많이 가져야 큰 힘을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10초에서 뭐 12, 3초 정도의 큰 힘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근섬유는 속근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여러분들 뭐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한 세트에 반복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 뭐 짧게는 10초 이하, 길게는 20초. 보통 10초에서 20초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를 들 때 10초 동안 반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뭐 뒤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원 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 RM, repetition maximum이라고 해서 한 번 들은 최대 중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원 RM 운동을 하는데 그 하나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10초 이상을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을 겨우겨우 들어 올리는 그 동작은 몇 초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속근섬유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훈련을 하면 속근섬유를 많이 가지게 된다. 자, 그 아래 보디빌딩 훈련은 무거운 중량이나 바벨, 덤벨 아시죠? 기구 등을 이용해서 일상적인 부하 이상의 과부하를 근육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 요것도 역시 어, 이제 일상적인 부하 이상의 부하를 가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시험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칠 때도 꼭 나오게 되는 중요한 건데 과부하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부하의 마우스를 글자를 쓰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원리 알아보시겠죠? 네, 과부하의 원리. 자, 그 아래 근육은 점차 이러한 과부하에 적응하면서 외부의 더 큰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런 과부하의 원리를 통해서 근육이 발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두고 봤을 때 쉽게 말하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진이나 어떤 뭐 외인성 요인으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특별한 요인으로 인해서 손상이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보수를 하게 되죠. 아니면 더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수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근육도 똑같습니다. 훈련을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는 근육을 일종의 파괴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많은 부하를 주거나 내가 평상시에 썼던 그 힘의 이상의 힘을 써서 근육을 일시적으로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더 크게 그 외부의 어떤 저항에 이겨내기 위해서 근육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겠죠. 되게 좀, 이 신체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신체 발달이 어떻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발달이라는 게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절대 발달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손상을 일으켜서 운동 이후에 우리가 회복 시간을 가졌을 때 먹는 영양 섭취로 인해서 몸이 회복이 되고 그 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 몸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재건을 할 때는 그 앞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11만 원, 12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은 점차 이러한 과부하에 적응하면서 외부의 큰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과부하의 원리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시 이제 근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밑에 보시면 체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이쪽에 있는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보디빌더급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양인들의 스프린터들은 사실 이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스프린터들 육상 경기는 거의 흑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죠. 백인들도 물론 많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흑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체적 특성상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섬유 근육의 발달도 백인이나 어떤 동양인에 비해서 월등히 잘 발달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고난 것이 다르다. 유전자가 그만큼 다르다는 건데 여기서 육상 선수를 비유해서 이렇게 사진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한 것은 백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한 것은 적근이라고 그랬는데 장거리 선수 혹은 마라톤 선수일수록 근육량은 작지만 이 사람들의 근육 생검을 했을 때
근섬유를 접근 섬유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래 뛸 수가 있다. 큰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오래 뛸 수 있다라는 성향. 그리고 중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비슷한 비율. 하지만 백근의 성향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완전 단거리, 뭐 100m, 뭐 그리고 보디빌더, 역도 선수, 뭐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근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근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는데 백근의 성향이 월등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사진으로 또 볼 수. 그럼 5주차 첫 시간은 이 섬유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근육의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입에 따른 어떤 그런 성향,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내가 운동의 목적을 가졌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졌을 때, 나는 어떠한 근섬유를 발달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특별한 이유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 예를 들면 뭐 테니스 선수라 하더라도 테니스 선수가 계속 테니스만 치지 않습니다. 더 큰 스윙을 하고 스매싱을 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드시 하게 되죠. 저항성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저항성 운동을 할 때 테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훈련 방법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어, 뭐 레슬링 선수, 복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운동에 유리한 적합한 운동을 서브 트레이닝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근섬유를 발달시키는 것이 유리한지를 내가 그 개념이 머리에 있으면 내가 훈련 방식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섬유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또 우리가 근육의 어,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근육의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근육 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